촬영 기자 아닙니까? 뭐 기자냐, 깡패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겁니다. 이간질 막 시키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나도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 걱정은 좀 많이 했다.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잘 아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근무했잖아.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네분들은 이거 몰라. 그런 거를 이제 이어주는 그 인터넷 끝판왕.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철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이명수 기자가 기존의 기자의 모습과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기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일을 한 기자죠. 우선 그분들 존경하고 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제가 뭐 기자 수업 받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자들이 의혹 보도하면 고소 고발로 취재물에 대해서 이제 본질은 흐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팩트만 있으면 들어올 게 없다. 그래서 팩트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취재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우연히 이명수가 한 편, 두 편, 세 편, 그냥 우연이 아니라 추후에도 저는 그런 취재를 할 겁니다. 제가 지지난 대선 때부터 큰 판의 취재물들이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이 서울의 소리한테 4번 당했다. 김건희 여사 7시 녹취록, 이 대선 때죠. 디올백, 계산책 영상, 이번에 김대남 행정관 통화까지. 그 보도 작년 이맘때 추석 때쯤에 나왔던 보도예요. 제가 계산책 보도하고 막 그랬을 때 이명수한테 4번 당했다 뭐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그 후부터 내 취재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조중동 언론들이 엄청 저를 이제 공격했거든요. 물론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어느 누구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이 특히 공영방송이 이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해서 방송에 낼 것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뭐 기자냐 깡패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김문혜 의원 뭐 윤석열 정부 때 홍보수석이었죠. 다른 언론사들한테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촬영 기자래 하면서 좀 저평가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의 소리인가요? 네네네. 이분은 예. 기자가 맞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보통 우리가 기자라면 어떤 분은 속내를 알고 의도를 알고 혹은 예. 검증을 하고 싶으면 인터뷰를 하지 정식 인터뷰요.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 녹음해서 그걸 유출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촬영 기자는 기자 아닙니까? 언론사 소속인데. 우리 뭐 서울에서는 인터넷 매체들 보면 때로는 촬영 기자가 했다가 뭐 텍스트 기사 쓰기도 하다가 모든 거 다 하거든요. 그게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7시간 녹취록 공개해서 파장이 많았잖아요. 할 때마다 저를 되게 서울의 소리나 저를 저평가시키려고 언론들이 했었죠. 디올백 나왔을 때 찌라시 엄청 돌았거든요. 근데 그 찌라시가 김건희한테 들었던 얘기를 찌라시라 만든 거거든요. 디올백 보도하고 그 후에 계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김대남 녹취록도 까버리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하는 거 그러는 보도도 다 해버렸는데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녹취록 나올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실드 못 쳐야겠다. 이거는
이명수 기자 뭔가 마성의 매력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레거시 언론의 기자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갑질하는 법부터 배운다고. 소리치고 후벼 파고. 이 양반은 끊임없이 기다려. 악어가 사냥감이 오기까지 물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취재가 1년 이상 기획한 겁니다. 끈질김, 친화력, 그 스킨십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요즘은 잘 평가했던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때로는 영업사원처럼 기자들의 이미지가 뭡니까? 자기네 매체에 제보가 들어오면, 기자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자 만나서 그 제보자 내용 갖고 이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거든요.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한 예로 요새 문제 많은 건진법사. 건진법사 집을 탄핵될 때까지 매일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종량제 봉투 가져와주고 다 쓰레기까지 다 뒤져가면서 막 그런 것들 내가 다 해왔죠.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을 할 건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잖아요.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때 최순실이가 국정농단한 것처럼 그런 증거를 찾고 싶었죠, 저는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측근들한테 많이 갖고 녹취해가지고 이제 또 보도하게 되고. 저한테 이명수 기자의 매력은 뭐냐.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만 아마 이해하실 텐데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보면 하대치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수 기자 만나고 지나서 딱 하대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음 하대치. 염상진이 가장 믿는 신복으로 해방 전부터 염과 함께 활동해 왔으며 단순 무식하나 그 사상이 아주 투철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수완이 좋고 뭐든 맡기면 가서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완수하는. 예. 사람에 대한 신뢰. 제가 선택하는 사람은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제가 서울의 소리 2013년도 3월 달에 우리 대표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우리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백은종이라는 사람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여론이 탄핵 분위기로 막 가는 와중에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 분신을 해가지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여론 형성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2004년도 그 보도를 기억납니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와, 이 정도로 했으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우리 대표님을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직접 만나보고 사무실을 가보고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발이 되어드리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 대표님하고 뭐 다툼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은 안 갑니다. 네. 때로는 우리 대표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다루는 언론사다 보니까 의견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게 집회 현장도 많이 다니고 우리 대표님이 이거 집회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집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좀 다투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처음 가졌던 백은종 대표에 대한 이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요즘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가 올 때면 우리 서울의 소리가 맨 앞장서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민주진영에 큰 일을 많이 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표님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고 장인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제가 김건희하고 통화하고 있다는 거를 정대택 선생님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JTBC의 모 PD님이 알고 있었고 JTBC 쪽에서는 나한테 연락까지 왔는데 제가 안 했죠. 장인수를 제가 선택했죠. 제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전화해서 오라고. 장인수 기자는 정대선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달려왔죠. 보자마자 30분짜리 녹취록 들려주고 그랬어요. 네. 그 후에 21년도 대선 때 김건희 녹취록 관련해서 MBC에 보도되기 전에 다른 매체들이 서로 나한테 전화 와서 이간질 막 시키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장인수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안 줬죠. 내가 딱 선택했으면,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상대가 날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관계를 잘 가지려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이른바 유지 논문을 비롯해 김건희 씨의 논문들의 표절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김건희 씨가 직접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리포터 연습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봉지욱 기자가 어떻게 라이브 도중에 그걸 또 읽어보라고. 보도에 이명수 기자입니다. 11.6 대통령 시해 사건의 재판 기록입니다. 앞서 보안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강박강령까지는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또 좋은 그런 리포트 해주는 또 기자들이 옆에 또 있기 때문에 옆에 봉지욱 기자 있겠다, 장인수 기자 있겠다. 또 새로운 사람 있으면 또 그 사람 보고 좀 해달라 그러면 또 해주지 않습니까? 예. 좋은 취재물만 있으면 가능하다.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유튜브 매체 기자들이 지금 3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보니까 이 대통령실 출입하는 게 엄청난 자부심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봉지욱 기자는 저보고 들어가는데 저도 그런데 출입은 못했지만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배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데가 대통령실이랍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 대통령실하고는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탐사 취재하는 게 저하고 맞는 거지. 허허벌판 아무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취재하는 걸 좋아합니다.